안녕하세요. 탁구닷컴 운영자 오스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XK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러버의 전반적인 역사 그리고 MXK의 비밀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뤄야 될 러버는 라피드 디텍스라는 러버인데요. 제 영상이나 제 글을 쫓아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원래 우리나라의 그 러버 시장은 스라이버라는 러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스라이버 러버는 스피드 글루잉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했는데 많은 선수들이 VOC가 함유된 인체에 해로운 그런 용매가 들어가 있는 화학 제품을 러버에 발라서 그 스폰지를 부풀려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러버의 파워 및 회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이 러버의 풀칠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선수들 연습장에 가보면 선수들이 실컷 몸을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몸을 다 풀었는데 그 다음에 러버에 풀칠을 해요. 그래서 이미 워밍업을 했는데 러버 풀칠하고 기다리는 한 30분 동안 워밍업의 효과가 사라진 다음에 풀칠이 되는 러버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 스피드 글루잉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왔는데 그때 티바사에서 내놓은 러버가 바로 라피드 디텍스죠. 라피드 디텍스는 풀칠을 안 해도 상당한 스피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풀칠하지 않는 시점에서 선택될 그러한 새로운 기술의 한 예로서 각광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암암리에 라피드 디텍스를 쓰다가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탁구협회 회장님이었던 한 분에게 이제 혼나기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는 그런 러버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피드 디텍스는 그렇게 스피드 글루잉을 해서 쓸 수도 있고 하지 않아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이 가능한 러버였는데요. 본격적으로 스피드 글루잉을 하면 안 되는 러버가 개발돼서 출시가 되었죠. 그 예가 이제 하나가 이제 님부스 러버인데 이 님부스 러버로부터는 이제 텐조라고 부르는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러버의 하단에 보면은 이런 마크들이 붙어 있죠. 이제 클리어라는 것은 이제 표면이 그 투명하게 보인다는 얘기고, 이 SPI가 이제 티바사에서 붙인 텐조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명칭인데, 이 텐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폰지 내부에 인위적으로 텐션, 긴장을 주어서 그러니까 러버를 팽창을 시켜서 비록 스피드 글루잉을 하지 않아도 VOC 용매가 들어간 해로운 화학 제품을 쓰지 않아도 스폰지가 빵빵하게 부풀어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님부스 러버는 당시에 스라이버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장을 확보를 했고 국민 러버에 들어가는 반열에까지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티바사는 이제 님부스 러버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시누스 러버도 개발을 하고요. 이렇게 스폰지 자체를 인위적으로 팽창시키는 그런 방식의 개발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텐조 기술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많이 공공연하게 알려졌지만은 이런 텐조 기술에 대응을 해서 다마스사도 몇 가지 러버들을 만들게 됩니다. 브라이스 러버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 러버들을 만들게 되는데, 라운델이라는 러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테너지라는 러버가 나오면서 이런 텐조 기술들이 쉽게 말하면 선수들에게 외면받게 되는데, 이 텐조 기술들이 외면받게 되는 계기는 제가 뒤에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테너지 러버는 스폰지에 이런 텐션 기술을 넣는 것보다도 그 안에 지금은 부스팅이라고 부르는데 스피드 글루잉과 유사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없는 그런 오일링을 첨가를 시켜서 러버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게 되죠. 그게 이제 테너지라는 러버로 해서 출시가 되었고, 그렇게 유기용매 그렇게 이제 용매를 써서 이렇게 부풀리는, 화학적으로 부풀리는 형태의 러버에 반대해서 이 러버에 텐션을 넣은 텐조 러버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나가던 이제 독일의 회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승부가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하고 러버 개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때 나온 티바의 러버가 이제 제니우스라는 러버입니다. 이 제니우스 러버는 그 전까지의 러버는 이렇게 기포가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기포가 확연히 보이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포가 보인다는 얘기는 이제 그 기포 안에 그런 오일링이 되어 있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말인데요. 기포를 넣는 과정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 같은 반죽을 계속해서 이기면서 발포제를 넣어서 부풀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물리적으로 이 러버를 이겨서 스폰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죽을 해서 기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스폰지 안에 이제 기포량이 일정하게 되기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더 경도 표시가 좀 더 정확했는데 이 당시부터는 이제 경도가 조금 더 이제 잘 지켜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7.5도라는 경도를 갖고 있는 러버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중에 일부 개체는 무게가 가벼우면서 46도 경도가 될 수도 있고 일부 개체는 무게가 무거우면서 48도 경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회사는 경도를 이제 2.5도 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42.5도, 45도, 47.5도, 50도, 52.5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기준을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포를 발생시키는 이런 그 발포제를 넣어서 기포를 넣은 그런 러버들은 기본적으로 경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혼합 과정에서 그런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선수들을 위한 특殊러버라는 개념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선수들은 조금 더 무거운 러버를 선택하면서 거기에 부스팅을 많이 가한 러버들을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선수들의 특殊러버들이 등장하기도 했고 그리고 러버 시장 전면적으로 텐조 기술이 후퇴하고 이렇게 부스팅 기술을 사용한 러버들이 러버 시장에 전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스팅 기술을 사용하면서 이제 또 한 가지 극단적인 방향이 추구가 됐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스폰지의 텐션도 강하게 유지해야 하면서 또 끌림도 강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탑시트의 천연 고무 성분을 강화해서 약간 더 공을 많이 잡아주는 경향을 강화시키면서 또 스폰지에도 텐션을 강하게 주는 형태의 극단적인 기술들이 이제 점차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폰지의 탄성도 높이고 또 탑시트의 그 표면의 그 끌림도 강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러버가 이제 MXP 러버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시점까지도 MXP 러버가 시장에서 가장 많은 분들의 선택되는 러버일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탁구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경향과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탁구는 기본적으로 한방 탁구가 좀 강하죠. 그래서 강하게 한 방 때렸을 때 상대방이 못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많이들 갖고 계신데 아마도 이것은 그 1펜을 주로 사용했던 그러니까 펜홀더를 주로 사용했던 우리 한국 시장이 기본적인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펜홀더는 연결보다는 강한 한 방으로 뚫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백핸드 쪽에서 드라이브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백핸드 쪽은 블록을 해야 되고 결국 수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백핸드 쪽에서도 어떻게든 돌아서 가지고 강하게 한 방을 쳐야 되는데 그 한 방이 자꾸 넘어오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한국 탁구는 예전부터 강한 한 방에 의존하는 탁구였고 그러다 보니까 극강의 회전, 극강의 스피드를 갖춘 러버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탓에 지금도 MXP가 시장에서 가장 지배적인 러버로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MXP 러버를 보면서 제가 갖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아쉬움은 뭐냐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설명을 드릴게요. 스폰지에는 이렇게 많은 기포들이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스폰지가 극강의 파워를 갖고 또 이 탑시트도 극강의 끌림을 가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스폰지는 공을 잡아서 회전을 만드는 역할을 할 때 많이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탑시트는 공을 잡아서 묻혀서 끌고 가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스폰지는 원형으로 복원되려고 하면서 공을 바깥으로 튀게 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렸는데 이렇게 공이 이렇게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렇게 회전돼서 온다 그러면은 이 칼럼 부분이 이 기둥 부분이 이 방향으로 꺾이겠죠. 이렇게 꺾이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쪽 곳은 이렇게도 꺾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꺾일 겁니다. 요 묻히는 힘에 의해서. 그래서 요것이 이제 다 찌그러졌다가 원형으로 돌아가려는 텐션을 가지겠죠. 그래서 공은 사실 여기에 머무른다기보다는 들어갔다가 나가는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들어갔다 나가는 순간에 이 탑시트의 칼럼이 찌그러졌다가 원형으로 복원되라는 힘을 갖게 되는데 그 힘에 의해서 이 공이 위쪽으로 튕겨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드라이브 회전을 건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공이 이렇게 드라이브 회전을 걸어왔을 때 나도 맞드라이브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공에 가해지는 힘은 이 칼럼이 찌그러졌다가 되돌아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스폰지는 찌그러졌다가 원형으로 복원하는 힘이죠.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왜곡돼서 거의 바닥에 닿게 이렇게 스폰지는 얇게 될 거고, 공도 심지어는 찌그러집니다. 실제로 공도 찌그러지고 스폰지도 왜곡되고 탑시트의 칼럼도 기둥도 이제 찌그러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에 두 가지 힘이 발생을 하죠. 한 가지는 조금 더 한 가지는 이제 어떤 힘이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한 가지는 이제 스폰지가 찌그러졌다가 원형으로 복원하면서 공을 밀어내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 밀어내는 힘은 일반적으로 90도의 각도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라켓으로 드라이브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45도 각도로 약간 이렇게 세워서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면은 공을 약간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탑시트는 공을 잡아서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수직 방향의 두 가지 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 움직임에 있어서 이 스폰지와 탑시트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할 때 만약에 극단적인 끌림과 극단적인 반발력이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두 가지의 힘이 작용을 해서 이것이 잘 만나서 공을 앞쪽으로 멀리 포물선을 그려서 보낸다면 좋은데, 끌림도 극단적이고 밀어내는 반발력도 극단적일 때는 이 두 힘 간에 만약에 어떤 시차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이 하늘로 날아가거나 밑으로 떨어지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간혹 가다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텐조 기술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사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부스팅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좀 적은데, 텐조 기술에서는 예를 들면 님부스라든지 또는 라피드 디텍스라든지 이런 로버들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종종 있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폰지를 쓰잖아요. 이렇게 스폰지를 쓰는데, 이 스폰지는 기본적으로 공기방울, 이렇게 이 자체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누르면 들어갔다가 다시 원형으로 복원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이 극단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스폰지를 때리게 되면 이것이 마치 찰흙처럼 굳었다가 다시 복원하는 힘을 잃게 되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항상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공이 밑으로 뚝 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SP 같은 러버들은 아주 극단적인 끌림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성분이 천연 고무가 많이 반영되면서 위로 아주 끌어가는 힘이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끌려가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공이 위로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데 펑 날아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균형감 있게 스윙을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 멍청하게 된다거나 또는 타이밍을 약간 놓쳤다거나 했을 때에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공이 발생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도 ESN사는 상당히 독일의 그 러버 공장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을 것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바로 이제 이 구조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러버는 이쪽 그 일반적인 러버는 여기가 0.8mm의 두께를 갖고 있고요. 또 이 칼럼의 높이가 0.8mm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탑시트의 끌림은 그대로 공을 끌고 가는 힘은 그대로 유지하길 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두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의 두께를 0.6으로 0.2mm만큼 낮췄습니다. 즉, 이 스폰지의 움직임과 이 탑시트의 움직임 사이에서의 간극을 0.2mm만큼 당긴 것이죠. 그래서 이 탑시트와 스폰지가 일체화돼서 움직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위로 끌고 가는 힘도 여전히 유지하지만, 그 스폰지에서 튕겨내는 힘도 여전히 유지하지만, 두 개의 힘이 작용하는 데 있어서의 시차를 0.2mm만큼 줄였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전에 넥시아에서 발매했던 카리스 러버입니다. 그런데 카리스 러버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MXP 같은 극단적인 끌림과 극단적인 탄성의 러버들의 단점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만들었던 카리스 러버 같은 경우는 스티가의 에어록 러버와 같은 세대이지만은 에어록이나 에어록 아스트로 러버와 같은 세대이지만은 그 당시에 일본의 제조 회사는 ESN 러버만큼 아주 강력한 끌림과 강력한 반발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카리스 러버는 사실 제가 일본 회사에다가 꼭 주고 싶었던 기술은 아니고요. 그 기술은 ESN사, 그 독일 회사의 MXP 러버에다가 적용하고 싶었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ESN 회사, 독일 회사하고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일본 회사에 적용을 해서 발매를 했었던 러버였습니다. 물론 카리스 러버도 일본 회사의 가장 그 당시 높은 등급의 러버에 적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한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카리스 러버를 쓰셨던 분들은 일단 이 궤적에 한번 익숙해지면 다른 러버가 어색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특히 이 칼럼이 짧아진 만큼 러버가 순간적인 반응성에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맞드라이브라든지 또 회전을 많은 서브를 넣는다든지 할 때 굉장히 편하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동일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저는 독일 러버에 적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티바사와 3년 내에 걸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서 MXK라는 러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MXK 러버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층의 끌림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칼럼의 두께를 조금 줄임으로써 스폰지의 강한 반발력과 표층의 강한 끌림이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줄였죠. 그래서 MSK는 어느 누가 쓰더라도 회전이 많으면서 또 스피드가 있으면서도 편하다고 느끼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MSK 러버를 저희가 두 가지 버전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MSK라는 러버고, 그 다음에 이제 MSKH라는 러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MSKH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MSK 러버고,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 러버는 이제 MSK 프로페셔널 플레이어 버전이라는 러버를 또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러버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꼭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0.2만큼 줄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MSK 러버는 2.1mm의 스폰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2.1mm의 스폰지를 사용할 경우에 0.2mm만큼 줄어든 만큼 더 스폰지 두께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다른 타사의 러버에 비해서.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시타를 했을 때 주요한 시타층들이 이제 유럽의 선수들과 많이 시타를 했고, 또 아마추어 선수가 많이 시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2.3mm 버전, 두꺼운 버전의 러버는 굳이 저희들이 타겟으로 하는 러버 시장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선수들에게만 공급하는 버전으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러버 자체가 기본적인 스폰지의 두께가 동일하기 때문에 회전이나 파워에서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으면서도 무게가 경량화되는 효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MSK나 또 MSKH를 사용해 보시면 동일 사양의 러버들보다 무게가 가벼워서 그만큼 스윙이 편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더 무게가 나가더라도 조금 더 파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한정된 수량의 선수들을 위해서 MSK와 MSKH 하드 버전의 2.3mm 버전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MSK가 시장에서 지배적인 힘을 얻게 되면서 2.3mm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져서 이 러버도 저희가 함께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러버 두 가지 버전을 발매를 한 이후에 이제 새로운 러버를, 에티카라는 러버를 발매하게 되는데, 한 가지 참고를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제 MSK와 그 다음에 이제 MSKH 러버는 이름은 MSK라는 러버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 개의 러버는 다른 러버입니다. 왜냐하면 스폰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MSK 스폰지는 조금 더 기포가 크면서 일반 사용자들이 편하게 느끼게 되어 있고, MSKH 버전의 스폰지는 조금 더 기포가 작으면서 선수 지향의 러버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선수들이 당시에 워낙 부스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약간 고려를 해서 만든 것이 MSKH 러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처럼 스폰지의 칼럼을 줄이는 형태의 기술 기반을 가지고
카리스와 MSK 러버를 만들었지만 차세대 러버로서 제작한 에티카 러버는 그렇게 칼럼을 줄인 형태의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제가 카리스 러버를 칼럼을 줄인 형태로 만들고 나서 MSK를 만들어 보니까 이제 그 시점에서는 생각한 게 이런 것입니다. 이 MSK에 적용되어 있고 카리스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짧은 칼럼의 효과는 극단적인 끌림과 극단적인 그 스피드를 추구한 ESN의 러버에 적용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에티카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사실은 ESN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러버들을 출시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의 기술을 아마도 모방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가 0.8mm의 두께, 여기가 0.8mm의 두께를 갖고 있다고 하면 MSK는 여기를 0.6으로 만들고 여기는 0.8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아우루스 프라임 같은 러버들이 여기도 0.7, 여기도 0.7 해서 0.2mm를 총합적으로 줄인 형태의 ESN 러버들이 많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러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힘이 좀 딸린다는 느낌을 받고 또 회전이 적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형태의 스핀과 파워를 추구하지 않은 러버에 칼럼이나 탑시트를 깎았을 때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는 개발의 방향을 좀 이원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형태의 끌림과 어떤 또 스피드를 갖고 있는 러버인 MSK 같은 러버는 그런 구조가 여전히 적합하지만 조금 더 균형감이 있는 러버에 있어서는 그런 구조가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발한 러버가 바로 이제 에티카 러버죠. 그래서 에티카 러버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적용해왔던 0.8, 0.8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균형감이 높은 러버가 바로 에티카 러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MSK 러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리닝의 새로운 러버도 준비하고 있고 또 에티카의 다음 버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떠한 형태로 러버가 개발될지는 아직까지 공개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넥시 브랜드의 매니저로서 디자이너로서 또 타쿠닷컴을 이끄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러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좋은 성능의 러버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